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오늘은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받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렇게 궁금한 사항이 많을지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지금 이건 초보자들을 위해서 다시 찍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자기가 스파크 토큰에 대해서 에어드랍 받는 거에 대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동영상을 보실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보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냥 여기서 나가주시길 바라고, 이걸 찍는 것은 오로지 정말 이런 말씀하기 죄송하지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왕 초보자님들을 위해서 다시 찍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 초보자님들만 남으시고 잘하시는 분들 이거 들을 필요 없어요. 저는 아주 기본적인 얘기만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이제부터 지금부터 방송은 왕 초보자님들만 듣는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받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월렛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숨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아주 많아요. 아주 많은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거래소에서 받는 방법하고 하드월렛으로 받는 방법. 그러면 거래소가 낫는지 하드월렛이 낫는지 이거에 대한 방법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월렛을 설정하는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 질문 위주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거래소에서 받는 방법이 있죠. 자, 거래소에서 받는 걸 알고 싶으시면 여기 지금 현재 스파크 토큰을 지원해주는 거래소 리스트가 있는 곳이에요. 이쪽 여기 보이시죠? 네. 좀 크게 보여드릴까요? 여기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게 나와요. 그쪽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게 나와요. 이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모르는 거래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초보자분들은 거래소를 한다 하더라도 뭐 바이낸스 뭐 이런 것들은 유명하니까 괜찮지만 주로 이제 한국에 있는 거래소를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스파크 토큰을 지원해주는 한국 거래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 어디냐면 고팍스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고팍스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제 뜰 거예요. 뜨는데 좀 시간이 걸려서 안 뜨나?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죠. 뭐 이거 고팍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으로. 지금 거래소에서 받는 방법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만약 거래소에서 받고 싶은 분 있잖아요. 그러신 분을 위한, 초보자분들을 위한 설명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말을 좀 쉽게 하니까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좀 놀랐어요. 물론 이런 말씀을 하면 모르시는 분들은 왜 그걸 모르지 하고 저를 좀 이상하게 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 고팍스 들어가시면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 확대를 해볼게요. 리플 유틸리티 포크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지원 안내. 클릭해서 들어가 보죠. 별 말 없어요. 무슨 말이 있냐면 이거요. 안녕하세요.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입니다. 고팍스는 리플 유틸리티 포크 플레어 네이티브 토큰 스파크 에어드랍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맞죠? 그리고 향후 기준, 일정 등은 구체적인 업데이트를 맞춰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몰라요. 근데 고팍스에서 지원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 고팍스에서 에어드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고팍스로 내 XRP를 입력하셔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자, 고팍스에 들어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자, 회원가입 안 하신 분 있잖아요.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돼요. 이 작업을 쭉쭉 하고
고팍스에 가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정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저는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는데, 예. 그런 다음에 XRP 계정을 만드시면 되는 거죠. XRP 계정. 야, 이것도 모른다고 하면 그때는 댓글에 좀 달아주세요. 왜냐면 완전 초보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지금 현재 한국 거래소 중에서 고팍스밖에 지원해 주지 않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에어드랍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고팍스로 XRP를 입금시켜야 돼요. 입금. 잘 안 보여서 그래요. 네. 이게 당연한 건데, 예. 자, 그러니까 XRP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초보자분들이 XRP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XRP? 나는 코인원에 XRP가 있어. 한번 끝까지 다 들어보세요. 고팍스가 지금 한다고 하니까 고팍스 위주로 설명드리는 거지, 코인원도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해드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비트도 할 것 같아요. 그다음 빗썸도 할 것 같고, 예? 할 것 같아요. 만약 내가 XRP가 코인원에 있어. 그러면 그 플레이어 토큰 받으려면 그냥 가만 놔두시면 돼요. 코인원에 있는 경우. 자, 업비트에 내가 XRP가 있어. 계정이 이미 있고 여기에 일정량의 XRP 토큰이 있어요. 한 10,000개 정도가 있다고 치죠. 근데 업비트가 공지를 하는 거죠. 우리도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두면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빗썸에 내가 XRP 계좌가 있어. 한 10,000개 정도가 있는데 빗썸에서 공지를 하는 거죠. 조만간에. 그래서 우리도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겠다 하면 빗썸에 그냥 놔두시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놔두시면 돼요. 그러면 혹시 코빗에 내가 XRP가 있다. 이미 계정이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일정량의 XRP가 있다. 그럼 코빗에 그냥 놔두시면 돼요. 자, 문제는 이게 문제인 거죠. 나한테 코인원에 XRP가 있어요. 10,000개가 있죠. 근데 만약에요, 만약 코인원이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안 해준대.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업비트는 해준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업비트는 해준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업비트에서 계정이 없잖아요. 그럼 계정을 먼저 만드셔야죠. 로그인부터 하시라는 거죠. 먼저 로그인부터.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돼요? 회원가입부터 해야 돼요. 회원가입부터. 그런다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업비트 회원가입해서 로그인한 후에 계정 만들기 위해서 XRP 계정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맞죠? 그런 다음에 이 코인은 XRP 10,000개를 어디? 업비트의 XRP 주소로 쏴주는 거죠. 쏴줄 때도 잘 쏴줘야 되는 거죠. XRP는 주소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입력해 주는 게 있죠. 여기에.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XRP는 주소도 있지만 그 다음에 그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잠시만요. 제가 초보자분들이니까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업비트 계정에 들어가시면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XRP 치고 자, 입금하기 하면 이 2개를 입금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XRP는 입금 주소가 있어야 되고, 깔끔하게 할게요. 자, 입금 주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태그가 있죠. 데스티네이션 태그, 이 2개를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모르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예. 자, 지금은 현재 상으로는 코인원도 안 해주고 빗썸도 지금 안 해주는 상황이에요. 에어드랍 아직 공지 안 나왔어요. 얘도 안 해주고 코빗도 안 해줘요. 유일하게 누구만 해준다? 고팍스만 한다. 자, 에어드랍이 언제예요? 2020년 맞죠? 12월 12일 0시니까
공구 시에 에어드랍을 해요. 공구 시에.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은 언제까지 이 작업을 끝내야 되느냐? 에어드랍 준비를 2020년 맞죠? 12월 11일 전까지는 무조건 다 끝나셔야 돼요. 이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세팅을 하든 아니면 하드올렛으로 세팅하든 여러분들은 무조건 2020년 12월 11일, 12월 11일까지 에어드랍 준비를 다 하셔야 돼요. 자, 이건 끝내고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자, 거래소가 언제 지원해 줄지 몰라요. 지금 현재는 코인은 안 되고 업비트 안 돼요. 자, 빗썸 안 돼요. 자, 코비도 안 돼요. 맞죠? 지금 되는 건 고팍스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12월 12일 날 에어드랍이에요. 그러면 이거 일주일 전이면 언제냐면 뭐 한 12월 5일 정도쯤? 그러니까 12월 5일 정도까지 만약 거래소에서 에어드랍 받고 싶은데 코인원이나 업비트나 빗썸이나 코빗에서 자기 XRP가 있어. 근데 아직 공지가 안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 12월 5일 정도까지는 기다리셔야 되는 거죠. 거래소가 에어드랍 해줄 때까지. 자, 기다렸는데 12월 5일 날 나는 코인원에 XRP가 있어. 이때 코인원이 해준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업비트도 나오고 빗썸도 나오고 코빗도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코인원의 XRP 자기가 만약 코인을 쓴다. 여기에 XRP를 입금시켜주면 되는 거죠. 입금되어 있으면 입금해줄 필요 없는 거고, 업비트에 만약 XRP가 있다. 그럼 여기에 입금해 주든지 뭐 아니면 입금되어 있으면 그냥 놔두시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빗썸에도 마찬가지고 코빗도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뭐냐? 문제는 내가 코인원이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코인원은 해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발빠르게 움직이는 거래소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코인원이 만약 안 해주겠다. 그러면 내가 코인원에 XRP가 있었어요. 10,000개가. 근데 12월 5일까지 기다렸는데 코인원에서 아무 말도 없고 안 해주겠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 그때 고팍스, 업비트, 빗썸, 코빗이 해준다는 공지가 나왔어. 그러면 이걸 어디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 4개 중에 한 군데로 자산을 이동해 줘야 되는 거죠. 자산을 이동해 줄 때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만약 업비트에 이미 나는 그 인증이란다. 뭐 회원 가입을 했다. 그러면 업비트에 XRP 계정을 만들어서 여기로 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근데 아쉽게도 이 4개 중에 나는 코인을 빼놓고는 4개 중에 그 계좌를 설정해 놓은 곳이 없다. 뭐냐면 이게 뭐더라? 입금 말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게 단어 어휘력이 참 부족한데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내 정보 말고 뭐더라? 등록? 계좌 등록? 신규 가입 있잖아요. 신규 가입이 아쉽게도 4개 다 안 돼 있다. 4개 다 안 돼 있다. 그러면 내가 거래소에서 꼭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업비트가 해준대. 코비트 해준대. 빗썸도 해주고 고팍스도 에어드랍 해준대. 근데 코인원만 안 해주는데 그러면 해주는 거래소에서 이 자산을 거래소에서 받기 위해서는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넷 중에 하나에 신규 계좌를 가사를 뚫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걸 넘겨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신입분들 중에 이거 헷갈리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 경우는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예. 모르고 하는 것부터 좋으니까. 예. 자, 그래서 12월 5일까지는 기다려라. 거래소에서 만약 에어드랍 받고 싶은 분들은 기다려라. 내가 XRP를 가지고 있는 내가 주 거래소가 지원해준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 12월 5일 전까지는 한번 기다려봐라. 그러면 내가 있는 거래소에서 지원해준다면 그냥 그 거래소에 XRP를 그대로 놔두면 되고 그 거래소에 XRP를 더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 더 사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언제까지? 12월 11일 전까지 이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 보시면 이 질문을 올리는 게 이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길어서
잘렸는데 다시 할게요. 이거 여러분들이 질문들이 주신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안 보이니까 제가 좀 옆으로 좀 비켜서 가져올게요. 같은 거예요. 예, 여기 보시면 질문한 게 코팍스에서 할게요. 아, 이거 너무 커버리네. 에이.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 자, 있어요. 코팍스에서 에어드랍 해준다고 공지 나온 것 같은데요. 말씀 들어보면 거래소는 안 된다고 하시니 괜히 불안해지는데요. 한번 유프리님께서 더 한번 알아봐 주시고 공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래소에서 안 된다는 말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말한 것은 뭐냐면 하드 월렛으로 에어드랍 받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공지를 한 거예요.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분명히 만약 거래소에서 한다면 저는 거래소에서 에어드랍 스파크 에어드랍 받겠다고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해를 하신 거예요. 이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코인원에서 에어드랍 해주고 코팍스에서 에어드랍 해주고 업비트에서 에어드랍 해주고 빗썸에서 에어드랍 해주고 코빗에서 에어드랍 해주면 여러분들은 XRP 계정에 자신의 그 거래소의 계정에 XRP를 넣어주시면 돼요. 언제까지? 최소한 12월 11일 전까지 XRP에 그 계정에 XRP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그리고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만약에 코인원에서 안 한다고 한다면 안 해준다고 한다면 여기에 XRP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만약 빗썸이나 업비트에서는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해준대. 그러면 여기에 신규 계좌 신규 등록하시고 그리고 XRP 계정 만들으셔서 얘를 이쪽으로 XRP를 싸주면 돼요. 싸주실 때 XRP는 뭐가 있어야 된다? 입금 주소가 있고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입력해 주셔야 된다. 입금하실 때는. 다른 것들은 입금 주소만 입력해 주시는데 XRP 같은 경우에는 데스티네이션 태그까지도 입력을 해 주시고 입금을 해 줘야 된다. 여기서 입금 주소는 뭐? 업비트 입금 주소.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주소 태그는 업비트의 데스티네이션 태그를 입력해서 입금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예? 오해가 없기를 바라겠어요. 두 번째, 제가 알기론 거래소에서도 에어드랍 해준다는데 일단 코팍스부터 시행된다네요. 그리고 추후 빗썸이나 업비트, 코인원 등등 하겠지요. 굳이 어렵게 나노X 사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도 이 말에 100%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알으셔야 되는 건 코팍스만 공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 코인원 몰라요. 업비트 몰라요. 빗썸 몰라요. 코빗 몰라요. 코팍스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면 코팍스에 신규 계좌 만드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XRP 계정 만드셔서 여기로 XRP를 입금시켜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만약 코팍스가 아니라 나는 코인원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언제? 12월 5일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라. 그러면 코인원에서 여기 이 정도까지 이는 분명히 공지가 갈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업비트에서 받고 싶으면 12월 5일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라. 업비트에 XRP 넣어놓고 기다려 보시라. 업비트가 12월 5일 전까지는 분명히 공지 나갈 거예요. 내가 해주겠다.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해준다고 하면 그냥 업비트에서 XRP 받으시면 돼요. 제가 이거 뭘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적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제가 한 번도 거래소에서 안 해준다는 말을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지. 단지 제가 그때 찍었을 때는 코팍스도 에어드랍 한다고 해준 적이 없어서 그러면 하드 월렛을 들고 있는 사람은 굳이 거래소에 목매달아 기다릴 필요 없이 하드 월렛으로 설정하면 되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 뿐이에요. 제발 오해가 없길 바라겠어요. 네. 자, 이러면 제가 설명을 다 했나요? 자, 거래소는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러면 12월 5일이 됐는데 내가 원하는 거래소에서
에어드랍을 안 해준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뭐 다른 데로, 다른 거래소, 지원해주는 거래소로 입금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 근데 그 거래소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에어드랍 받으려면? 하드웨어 지갑을 사시든지, 하드웨어 지갑을 사시든지, 그러면 뭐야? 숨이라는 게 있거든요. 숨. 이것도 소프트웨어 올렛이에요. 소프트웨어 올렛인데, 이거 설치하는 방법, 이거 제가 어떻게 한다? 이거 안 찍을 거예요. 이건 숨. 이거 여기에 설정해서 여기서 에어드랍 받으세요. 네, 그러시면 되는 거잖아요. 동영상 찾아보시면 숨에서 에어드랍 받는 방법들 많이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일단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12월 5일 전까지는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이분들이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것은 뭔가를 법적인 문제들을 따지고 있겠죠. 그러니까 에어드랍 받았는데 이 에어드랍 받으면 사람들한테 세금을 뭐 12% 있잖아요. 뭐 10%인가 12% 이거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가지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것들 법률적인 검토하고 이러면서 좀 늦어지고 있겠죠. 예, 좋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러면 끝난 거죠. 예. 자, 나는 두 번째는 이거예요. 나는 하드 올렛으로 이미 설정을 끝냈어. 나노, 뭐 S, X, 그 다음에 뭐더라? 하나 더 있었는데, 지갑 하나 더 있었잖아요. 그 뭐더라? 디센트 지갑, 디센트. 이 두 개의 지갑이 있죠. 디센트. 두 개의 지갑에 이미 하드 올렛에 내가 설정을 끝냈다 라는 분이 있죠. 근데 코팍스에서 해준대. 코인원에서 해준대. 업비트에서 해준대. 그럼 나는 하드 올렛 안 할래. 거래소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만약 업비트에 계정이 있어. XRP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요? 하드 올렛에서 XRP, 업비트 XRP로 그냥 이체시키면 되는 거죠. 이체? 송금 시켜주면 돼요. 송금. 맞죠? 그러면 업비트에 XRP가 들어오죠. 이체시킬 때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업비트 이체시킬 때 두 개 있죠. 입금 주소 입력해 줘야 되고 업비트 입금 주소, 그다음에 업비트 데스티네이션 태그 이 두 개를 꼭 입력해 줘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체할 때. 그럼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금액이. 자, 그래서 하드 올렛에 내가 업비트에 이체를 하고 싶어. 난 하드 올렛으로 받기 싫어. 이체를 했어. 그래가지고 XRP가 여기 원래 하드 올렛에 XRP가 몇 개 있었다? 10,000개 있었다. 그럼 10,000개를 다 이체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업비트에 10,000개가 들어왔겠죠? 이 업비트는 어떤 업비트예요? 에어드랍을 해준다는 공지가 나온 업비트죠. 만약 업비트에서 그런 공지가 안 나오면 업비트에 넣으면 안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업비트에서 에어드랍을 해주겠다 라는 공지가 나왔다면 업비트에 넣어주는 거고, 그걸 가정해서 지금 제가 만약에 업비트에서 에어드랍을 해준다는 공지가 나왔다고 친다면 나는 하드 올렛에 있는 XRP를 업비트로 옮기고 싶다. 그래서 거래소에서 받고 싶다. 그러신 분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여기는 XRP를 여기로 송금시켜주면 되죠. 그럼 업비트에 10,000개가 생길 거고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자, 이게 하드 올렛에도 XRP가 있겠죠? 뭐 0이나 아니면 0.0005 이 정도가 있겠죠. 중요한 것은 플레어 네트워크가 스냅샷을 12월 12일 날 찍습니다. 찍을 때 자신의 하드 올렛에는 XRP가 없죠? 그러면 하나도 에어드랍 못 받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없으니까. 근데 업비트의 내 계정에는 10,000개가 있어요. 그러면 10,000개가 있으니까 이 10,000개에 대한 플레어 네트워크 스파크 토큰 10,000개를 에어드랍 받아요. 누가 줄 거예요? 업비트가 나중에 스파크 토큰이라는 토큰이 생길 거예요. 그 토큰이 생기면서 여기에 10,000개를 넣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드 올렛에 있는 XRP를 업비트에 있는 XRP로 송금시켜주면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여기 보면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나노 S로 요청했는데 만약에 업비트에서 뭐 해준다? 에어드랍 해준다. 스파크 토큰을 업비트에서 해준다
라고 한다면,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에어드랍 한다고 한다면 거래소로 보내면 업비트로 에어드랍이 되나요? 됩니다. 근데 업비트에서 에어드랍을 안 해준다고 했는데 내가 하드월렛에 있는 그 XRP를 업비트에 넣었어. 그러면 에어드랍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는 거예요. 이건 뭘 가정하는 거예요? 업비트에서 그 에어드랍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에 이걸 하라는 거예요. 예? 업비트로 에어드랍이 되나요? 넣어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정을 하는 거죠. 업비트가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겠다는 공지가 뜬 후에, 그것도 12월 11일 전에 이런 공지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나노만 저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거래소 또는 디센트 지갑도 저렇게 비슷하게 해야 하는 건지 알고 싶어요. 거래소에는 그냥 냅두면 받아지는지도 알고 싶고요. 설명 다시 드릴게요. 거래소, 제가 업비트라고 하죠. 업비트에 가정을 하는 거죠. 업비트가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해준다고 했어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업비트에 XRP 계정으로 하드월렛 주소든 뭐든지 간에 이쪽으로 넣어주는 거죠. 내가 업비트에서 사서 XRP를 하든지, 내가 10,000개를 XRP 업비트에 놔두잖아요. 그러면 12월 12일 오전 9시에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스냅샷을 찍습니다. 스냅샷. 이거 찍기 전에 계정에 XRP 금액이 있어야 돼요. 이거 찍은 후에 내가 10,000개를 입금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에어드랍 못 받아요. 그러니까 12월 12일 공고시 전까지,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12월 11일 날까지 업비트 XRP 계정에 내가 받고 싶은 토큰 수량이 여기에 다 꽂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스냅샷을 찍으면, 12월 12일 공고시에 스냅샷을 찍으면 그때 10,000개가 있잖아요. 이 10,000개를 업비트에 줄 거예요. 그럼 업비트는 이제 나중에 스파크 토큰이라는 계정이 생기면 이쪽 계정에 10,000개를 넣어줄 거예요. 나한테. 쉽죠? 네. 그러니까 거래소에 넣어주면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신 거죠? 제가 설명을 또, 거래소에서 받고 싶으면 받으시면 돼요. 문제는 뭐냐? 스파크 토큰을 에어드랍 해주겠다고 공지한, 지금은 고팍스밖에 없어요. 거기로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XRP 계정을 만들고 그 계정에 수량을 넣어줘야지만 그 수량만큼의 플레이어 토큰을, 스파크 토큰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이것까지 설명을 충분히 했다고 봐요. 이래도 모른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네. 그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자, 고팍스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거래소에 넣으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물어보시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유틸리티 포크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 지원 안내 들어가 보죠. 자, 확대를 좀 시키죠. 자, 고팍스는 리플에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을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만약 고팍스의 XRP 계정에, 만약 하드월렛에 있는 사람은 여기로 XRP 계정에 10,000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10,000개를. 그러면 고팍스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이 고팍스 XRP 계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XRP 토큰들을 이쪽으로 이체 송금해 줘야 되는 거죠. 송금. 이건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최소한. 고팍스에 XRP를 만들었어. 근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 XRP 개수가.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12일 전까지 이 고팍스 XRP 계정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XRP를 이쪽에 다 보내주셔야 돼요. 아니면 고팍스에서 XRP를 사서 계정에 넣어주시든지. 그러면 스냅샷 찍을 때 여기 있는 것만큼 제가 받을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 번 입금시켜도 되느냐? 내가 여러 번 입금시켜도 되느냐? 입금시켜도 돼요. 100번을 입금시키든 1000번을 입금시키든 마음이에요. 중요한 건 뭐다? 12월 12일 전까지 입금된 그 수량을 가지고 에어드랍 해줄 거라고요. 그래서 12월 10일 이후에 넣은 XRP
만약 지금 10,000개 있는데 12일 스냅샷 찍은 후에 10,000개를 더 집어넣었어. 그럼 나는 20,000개를 받을까요? 10,000개를 받을까요? 여러분들 10,000개밖에 안 받아요. 그래서 이 10,000개를 넣고 싶으면 12월 12일 전까지 무조건 10,000개를 넣어서 20,000개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물 한 모금만 마실게요.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다? 이쪽으로 송금해야 된다. 그걸 해야 되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거 뭐다? 최소한 내가 고팍스에서 에어드랍 받겠다고 했다면 고팍스를 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향후 기준 있잖아. 일정 등은 구체적인 업데이트를 맞춰 공지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공지 내용을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봐야 된다니까. 첫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다? 내가 가지고 있는 XRP의 모든 XRP들을 어디로? 고팍스에 XRP 계정으로 넣어주는 작업, 송금하는 작업을 여러분들 해야 되고, 한 가지 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다? 내가 고팍스를 선택했다. 그러면 고팍스를 계속 찾아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팍스가 향후 기준, 그 기준이 뭔지, 일정,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 공지 안에, 향후 기준 안에 어떤 내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청할 수 있는 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에어드랍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XRP를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더불어 뭐 또 하나 더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이 죄송합니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예요? 공지를 기다려야 되고, 공지가 나오면 그걸 정독해서 얘들이 나한테 뭘 요청하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까지면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럼 모르면 댓글 남기세요. 예. 자, 거래소에서 받는 방법. 자, 하드웨어에서 거래소로 받는 방법. 자, 이 방법은 뭐냐면 세 번째요. 나는 거래소에서 받기 싫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월렛, 나노 S, 나노 X, 그 다음에 뭐더라? 하나 더 있었는데, 디센트에서 받고 싶어. 이런 분 계실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만 이걸 보라고요. 그럴 마음이 없으면 이거 보지 마시고 그냥 나가세요. 그냥 헷갈리지 마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거래소에서 받겠다 하면 12월 5일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래소에서 이걸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거기서 받으세요. 됐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서 안 해준대. 그러면 다른 거래소로 XRP를 옮기세요. 가감하게. 만약 이 두 경우가 아니라 나는 하드웨어 월렛에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면 지금 이걸 보라는 거고, 그 이외의 사람들은 보지 마세요. 헷갈리시니까. 제가 이런 말 해도 제 말을 곡해하시잖아요. 헷갈리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마시고, 자, 여기서부터는 내가 하드웨어 월렛으로 받겠다는 사람들만 남으세요. 알았죠?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제 지금부터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이제 하드웨어 월렛으로 나는 설정을 하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그런 분들만 남으셨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좀 좀 크게 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자, 업데이트 할 때 처음에 앱을 지우셨는데요. 지금 나노 S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전에는 앱을 다 지우고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레저사 나노 SS에서 업데이트 방식이 바뀌어서 앱을 지우지 않고 그냥 업데이트 시키면 자동적으로 새 버전으로 앱을 깔아준대요.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먼저 업데이트 받기 전에 앱을 지우시고 업데이트 받으시고 그 다음에 XRP라든가 앱을 다시 재설치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앱을 지울 필요 없이 업그레이드,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면 자동적으로 앱을 다시 새로 최신 버전으로 깔아준대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요. 가지고 있는 이더리움은 없고 나노S 이더리움은 다운받았는데 인호 주소는 어떻게 보는 건가요? 레저 라이브로 들어가도 주소가 없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럴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예, 모를 수 있어요. 예, 저는 그걸 이해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떻게 주소를 어떻게 보는지. 내가 이더리움을 앱을 깔았어. 근데 이더리움 주소가 안 보인다. 이게 어떻게 보는 거죠? 이런 질문이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세팅을 할게요. 제가 그 제게 오픈되면 안 되니까 제 건 조금 이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 전에 제 건 좀 숨겨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기에 꽤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다가 나의 핵심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걸 원치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레츠 라이브 띄우고 있거든요. 레츠 라이브. 네. 이 말씀 드릴게요. 어, 뭐더라? 계속 그 헷갈리는데 디센트 지갑도 내일 다시 디센트 지갑 어떻게 설치하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센트 지갑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 보지 마시고, 만약 디센트 지갑으로 설정하신 분들은 이거 보지 마시고 내일 제가 디센트 지갑은 따로 올릴게요. 예? 그러니까 그 디센트 지갑 올릴 때 그거 보세요. 아셨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나노 S, 나노 X 하드웨어 올렛 설치하실 분들만 이제 보고 계신 거죠. 그 이외의 분들은 보시면 안 돼요. 헷갈리시니까. 예. 자, 로그인 할까요? 됐어요. 예. 지금 들어갔고, 매니저. 자, 이제 들어왔어요. 자, 메뉴 들어왔죠? 이러면 이제 제가 20, 자, 이제 들어왔어요. 이제 제가 들어온 거죠.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제 얼굴이 또 멈춰버렸네요. 이러면 또 카메라가 또 작동이 안 되네. 잠시만요. 제가 설정을 다시 하고 들어올게요. 자, 설정을 했어요. 자, 이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나노 레처 라이브 띄우면 레처 라이브 허락할 거냐는 물음이 나오잖아요. 그럼 V자 표시된 버튼 눌러주시면 되는 거죠. 네. 둘 다 눌러야 되는가 봐요. 둘 다. 자, 들어오셨죠? 이게 앱이에요. 앱이 깔려 있잖아요. 자, 앱이. 예. 자, 들어오셨고, 그럼 레처 라이브에 이제 연결이 된 거죠. 예. 레처 라이브에 연결이 된 거고, 자, 그리고 제가 이더리움 주소를 보고 싶으면 이더리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것 좀 풀게요. 이게 너무 짧아가지고,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풀고, 만약 여기에 이더리움을 앱을 깔았잖아요. 그럼 이더리움에서 이더리움 주소를 보고 싶으면 이더리움 앱을 실행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 앱을. 제가 다 풀어가요. 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자, 이더리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상태에 있으면 안 되고 이더리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더리움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이더리움 주소를 알고 싶은 거잖아요. 네. 자, 이더리움 주소로 들어갔어요. 자, 그리고 잠시만요. 리시브. 네. 조금만 설정을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이더리움을 할까요?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 할 건데 내 정보가 다 보이네. 네. 자, 이더리움하고 컨티뉴 누르죠. 자, XRP 주소를 알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XRP란 이더리움 주소를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컨티뉴 누르죠. 네. 자, 그럼 이게 눌러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자,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더리움 웹을 실행시켜서 이더리움 웹으로 들어온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뭐예요? 지금 양쪽 버튼을 눌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예, 눌렀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더리움 주소 보이시죠? 여기 나온 거 보이시잖아요. 이거 카피하시면 돼요. 이게 이더리움 주소예요. 여러분들의 이더리움 주소.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좀 할게요. 내 정보가 다 보이는데, 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위험을 감수하고 좀 하는 거라서 별로 기분은 좋지 않은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 보인다고 하니까 저도 이런 모습 보이기 싫은데 자꾸 내 계좌 얼마 있는지 보여주기 싶은데, 자, 이게 살짝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어카운트 누르는 거예요. 어카운트 레저 라이브 레저 보이시죠? 저도 이해해 주세요. 제 정보가 지금 유출되는 거 저도 원하지 않아요. 예. 레저 라이브죠. 어카운트 눌러 달라는 거예요. 어카운트. 자, 어카운트 눌렀고, 리시브를 눌러요. 리시브. 죄송해요. 리시브를 눌러야 주라는 거죠. 리시브를 눌렀죠. 내 정보가 다 보이네. 진짜.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죠, 지금? 진짜 어렵다, 어려워. 자, 어쨌든 간에, 예, 보시면, 자, 여기 있어요. 여기 리시브를 누르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이더리움 주소를 보고 싶잖아요. 이더리움 주소를 누르고 컨티뉴 누르시는 거죠. 자, 그럼 디바이스 나오면 디바이스를 보라는 거예요. 디바이스 보라는 거잖아요. 디바이스. 예. 자,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예요? 이 주소가 나오잖아요. 이게. 리시브 누르면 이게 주소 나오시잖아요. 예. 이 주소 나오잖아요. 이거 카피해서 이 주소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예. 됐죠? 예. 진짜 보여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응?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게 또 멈췄네? 카메라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두 번째. 잠시만요. 이거 또 카메라 멈춰서 제가 껐다 다시 켜야 될 것 같아요. 예. 다시 껐다가 다시 켤게요. 이제 된 것 같아요. 제대로 찍혔나? 그걸 잘 모르겠네. 예. 자, 그리고 좀 키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이 진짜 이게 모른다고 계속 이게 하니 저도 뭐 답답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뭐야? 자, 나노엑스 사용 중인데 펌웨어 업그레이드 방법 아무리 찾아봐도 1.6.1이 안 보여요. 나노엑스는 최신 펌웨어가 1.2.4.4가 최신인 것 같아요. 이거로도 스파크 받을 수 있나요? XRP 버전이 2.0.1입니다. 받을 수 있겠죠. 저는 나노엑스만 있거든요. 옛날에 2017년에 샀던 나노엑스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저는 나노엑스. 그래서 이게 1.6.1은 나노엑스가 1.6.1이고 나노엑스는 뭐냐면 얘는 뭐 지금 이거 보니까 1.2.4라고 하는데 이게 맞겠죠. 그러면 그냥 겁먹지 말고 그냥 해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전번에 제가 하는 방법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여기 어떻게 한다? 자, 여기서 한번 되짚어 보죠. 그래서 여기에 어드레스, 이더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면 뭘 우리가 찾는 거예요? 어떤 걸 찾는 거예요? 이게 뭐였더라? 메시지 키를 찾는 거잖아. 메시지 키를
찾았죠. 만들었죠. 여기까지는 뭐가 필요 없어요? 나노S가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까지 한 건 뭐예요? 이도 주소를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메시지 키를 만든 거잖아. 메시지 키를 이거 만든 거잖아. 이 메시지 키 하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래, 네. 근데 그 이도 주소를 알아야 되니까 아까 이도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노S나 나노X S 여기에 이도 주소가 있죠. 이도 주소를 만드셔야 돼요. 나노S X에 이도 주소를 만들고 이 주소가 뭔지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그 이도 주소를 입력을 해주면 넥스트를 누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메시지 키를 지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주죠. 그럼 이 메시지 키를 카피한 후에 어디? 여기 들어가는 거죠. XRP 툴킷. XRP 툴킷. 이 사이트가 뭐 하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가 XRP 레저에 플레이어 네트워크 주소를 등록해주는. 그러니까 실제로 XRP XRP 블록체인에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XRP 계정과 연관된 이더 계정을 등록시켜주는, 이더 계정이 아니라 메시지 키를 등록시켜주는 작업을 어디서 한다? XRP 툴킷이라는 사이트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XRP 툴킷 들어갈 때 XRP 툴킷이 어딘지 아시죠? 그 주소는 여기 보시면 XRP 툴킷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따따따 XRP 툴킷.com 내가 크게 해놓은 데가 있겠죠? 플레이어 여기죠. 여기 XRP 툴킷.com 치면 이까지 치면 클릭하면 뭐가 나오는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와서 얘 하는 게 뭐예요? 커넥트를 했죠. 이때 어디에 연결한다? 내 나노S 연결하는 거잖아요. 이때 나노S를 찾아보고 계셔야 되는 거죠. 커넥트를 했죠. 누르죠.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게 나오면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연결시켜서 이 상태가 아니라 그 앱이 나오는 상태로 놔두고 있으면 얘가 자동적으로 연결이 돼요. 네. 어카운트 인포메이션. 자, 그러면 이게 XRP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XRP 앱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 XRP 보이시죠? XRP. 이 XRP로 들어가시라고요. 이렇게. 맞죠? 이 XRP로 들어가시면 이제 내 XRP 계정을 검색해야 되니까, 내 XRP를 알아야 되니까 이러면 XRP에 연결이 될 거라고요. XRP에. 그래서 연결이 끝나면 이제 내 XRP 주소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XRP 주소에 얼마가 있다? 나오는 거죠. 이렇게. XRP 주소에 얼마가 있다. 이게 컨펌 누르죠. 네. 그러면 컨펌 누르면 자, 연결이 된 거예요. 이 연결된 상태를 그냥 놔둬야 되는 거지 연결됐다고 뽑아버리면 안 돼요. 이 상태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가지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오면 어카운트 여기 있죠. 여기 좀 크게 확대를 좀 시킬게요. 슬라이드 현재 슬라이드부터 자 연결된 상태로 하면 여기 들어오면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예요? 어카운트 여기 어카운트 있잖아요. 어카운트 누르고 프로퍼티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메시지 키 여기 입력을 하시는 거죠. 여기 있다. 이전 했던 메시지 키 그리고 업데이트를 누르면 이건 뭐예요? 다시 물어봐요. 다시 여기에 물어본다니까요. 여기서 맞냐고. 그럼 체크해주는 작업으로 체크해주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 메시지 키가 자 이게 XRP 내 주소예요. 제가 가렸는데 여기에
메시지 키가 등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주면 에어드랍 준비가 끝나는 거죠. 이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이렇게 해도 모르겠다. 그럼 다시 질문을 주세요. 예. 왜냐하면 저는 수준이 꽤 높아요. 이런 말하면 좀 기분이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너무 많이 해서 이게 그냥 뭐냐면 그냥 나는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들은 좀 틀릴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해달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프리님 방송 빠짐없이 시청합니다. XRP 스팍 에어드랍에 대해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다른 방송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준 데 없어요. 지금 내 계정 다 보여줬잖아요. 지금 저는 나노 레저에 XRP 킵하고 있는데 프리님 에어드랍 방송을 보고 열심히 팔로우 하고 있으나 저로서는 너무 어려워 그냥 포기를 할까도 생각 중입니다. 지금 다시 설명드렸죠. 제가 그 공고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힘들다고 하면 12월 5일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지금 어디 뭐 업비트가 쓰시는지 코인을 쓰시는지 아니면 뭐 어디를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만약 에어드랍 해주겠다고 하면 거래소에 그냥 XRP를 놔두세요.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난 그래도 이제 나노 X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말로 안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화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스카이프 아시죠? 스카이프 PC에 스카이프를 깠어요. 스카이프. 이분 스카이프 까시라고 스카이프라고 치면 까시면 이게 뭐냐면 PC에서 그 인터넷상으로 PC 간에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하상 채팅이 아니라 내 화면을 볼 수 있다고. 내 화면을. 그리고 저도 님의 화면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님의 화면을 보면서 제가 그 전화 통화를 하거든요. 인터넷 전화를 해요. 그러면서 화면이 다 보여요. 제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님의 화면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럼 님의 화면을 보여주시면 제가 딱 볼게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럼 그걸 이제 제가 통화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저한테 좀 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 여러분도 저한테 좀 후원을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 정도까지 해주면? 여러분도 공짜로 하시면 좀 힘들잖아요. 저도 공짜라고 힘드니까. 이 정도로 하려면 스카이프 치면 제가 1대1로 깔아드릴게요. 예. 그렇지만 저한테 후원 좀 해주시고, 예. 수고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 되고, 마지막으로, 혹시 만약 리플을 추후해서 나노로 옮길 경우에 자동으로 수량이 반영되네요. 자, 설명드릴게요. 제가 업비트에 XRP 계정이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10,000개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날 1,000개를 넣을 거고 다음날 1,000개를 계속 넣었어요. 그래서 12월 12일 에어드랍 전까지 스냅사 전까지 내가 한 20,000개를 넣었어. 그럼 에어드랍 스냅사 찍었어. 그럼 몇 개 받아요? 20,000개 받아요. 예? 한 번을 넣든 10번을 넣든 100번을 넣든 12월 12일 날 그 계좌에 XRP 계좌에 몇 개가 있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100번 넣고 1000번 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드웨어 월렛에 내가 XRP 계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드웨어 월렛에 내가 1000번을 넣든 100번을 넣든 12월 12일 전까지 이 XRP 계정에 있는 숫자만큼 내가 에어드랍 받는다고요. 예,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제 계정 보였잖아요. 예. 그리고 만약 제 계정이 너무 디테일해서 만약 해커가 내 계정을 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시면 저한테 좀 이건 좀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저한테 좀 경고성 그 댓글을 좀 남겨주세요. 예? 서로 윈윈하시죠. 저도 이거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보여준 거잖아요. 예? 누가 자기 재산을 이렇게 까고 싶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이 너무 좀 제가 봤을 때는 헷갈리지 않는데 너무 헷갈린 것처럼 생각하시니까 진짜 답답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까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서로 윈윈해서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겠고, 이걸로 이제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고, 물으면 이제 1대1로 하시죠. 1대1로 했는데, 여러분 저한테는 좀 수고비 좀 주시고, 작게, 누가 많이 살라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커피, 예,
오케이. 예,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